네,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건강관리 못지않게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리인데요. 네. 여름철에 몸이 축나기 쉬운 것처럼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은 기온 또 장마철 말씀처럼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자동차에게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고 휴가철이면 이제 장거리로 이동을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맘때 정말 자동차 관리 꼼꼼하게 잘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굿데이 초대석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최용식 자동차 정비 직종 달구벌 명인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인님이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기계 분야 교수입니다. 와, 기능사는 저희가 알겠는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이거 어떤 조직인가요? 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은 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과 그리고 그 기능 올림픽대에서 기능 경기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선수 출신 그리고 각 분야의 기술사 그리고 기능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우수한 경력과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된 활동 목적은 기술 전수와 그리고 후진 양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에 방문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술 전수와 후진 양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기능인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능인이 산업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훌륭한 기능인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지금 배지는 그럼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단 배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예. 명인이라는 호칭이 괜히 붙는 게 그러게요. 아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장마철인데다가 또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이고 여름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자동차 명인이시니까 어떤 차를 얼마만큼 타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타고 계신 차를 혹시 어느 정도 기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2009년식 차량을 그럼 12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제가 어. 직접 이렇게 고치면서 타기 예.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탈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키로수가 네. 어느 정도 돼요? 16만 킬로 정도. 16만 킬로. 네네.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타고 계시는 건가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발생하지만은 제가 직접 이렇게 예. 미리 사전에 예방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와. 일반인이 타시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예. 안정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아시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이제 알아둬야 할 자동차 관리 상식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노면이 젖어 있잖아요. 물이 네네.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이어 점검이 필수일 텐데 공기압이 이게 상식하고는 좀 반대로 제가 들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모도 같은 경우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기온이 훨씬 높죠. 예. 기온이 높다는 것은 도로의 온도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무엇보다도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도 길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라든지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기준치보다 약 10에서 약 30% 정도 더 공기압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타이어가 이렇게 둔 건데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 내부에 있는 공기가 한쪽으로 쏠려서 타이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저속일 때는 바로 복원이 되는데 고속일 때는 복원될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타이어가 이렇게
둥글지 않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춤을 춘다고 해서 파도처럼 아. 움직인다는 네네. 얘기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노면의 높은 열과 그리고 그렇게 파도 치는 그 스탠딩 웨이브 현상 때문에 타이어 파손이 일어나겠죠. 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타이어 공기압을 기준치보다 약 10에서 30% 정도 향상을 시켜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과속을 하지 말아야 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기온이 높아지면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도 이제 팽창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접지하는 면도 네. 이게 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자동차 안전하면 브레이크를 빼놓을 그렇죠. 수가 예, 예. 없잖아요. 좀 평소보다 이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좀 점검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브레이크 장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안전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 걸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자동차는 평소에 장마철이라든지 비 올 때만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노면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제동 장치가 불량일 경우에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나오는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특히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분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 차량이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좌측에는 많이 따른 차, 그러네요. 예. 우측 같은 경우에는 신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 운전자분들께서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마모 한계선이 되는데 네. 저 부분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면은 예. 경고등이라든지 경고음이 발생시키는 인디케이터라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직접 브레이크 패드가 자기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런 장치들로 인해서 경고음이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네. 나온다든지 하면은 바로 지체 없이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네. 그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끽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게 마모되는 끽끽하는 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하면 이미 위험한 거죠. 그 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예. 있지만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면은 저 마모 한계선에 오면은 경고음 소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서행을 할 때 이렇게 끼익 하는 그런 소음. 예. 네, 그런 소음이 알겠습니다. 들립니다. 예. 뭐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네네.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야 확보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네. 깜깜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근데 와이퍼도 잘 작동이 안 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네, 요즘 같은 장마철이고 야간에는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네.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대개 운전자분들은 와이퍼를 먼저 교환을 하십니다. 그런데 와이퍼 교환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전면 유리입니다. 전면 유리는 각종 먼지라든지 그리고 각종 오염 물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질을 보고 바로 유리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저 방법대로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 있죠. 그죠? 수세미에서 세제를 묻혀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물로 가볍게 이렇게 헹궈 주시면은 와이퍼의 수명도 길어지고 예. 그리고 시야 확보도 훨씬 좋겠죠. 어, 네, 예. 꼭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밖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내면 네네. 와이퍼도 잘 작동을 하고 네네. 오래 쓸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자동차는 매일매일 거의 타다 보니까 그냥 뭐 잘 굴러가겠지 하고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장거리를.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미리 점검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어라든지 제동 장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냉각수라든지 엔진의 윤활을 돕는 엔진 오일 그리고 각종 오일 종류를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은 각종 경고등이 있습니다. 네. 경고등이 있는데 평소에 그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경고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경고등을 무시하시고 타시면은 큰 고장이 야기가 되겠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에어컨 필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에어컨 그 가스가 다 돼가지고 예. 고치러 갔어요. 근데 에어컨 필터를 보시고는 정비해 주시는 분이 큰일 났다고 정확을 정치 못하던가요? 이러고 다니셨냐면서 제 필터를 보여주는데 뭐 낙엽도 끼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컨 필터를 뭐 5만 킬로마다 갈아줘야 된다, 6개월마다 갈아줘야 된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죠? 네, 저희들도 현장에 있지만은 현장에 보면은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그 탈거를 해보면은 곤충이라든지 네. 네, 낙엽이라든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먼저 에어컨 필터를 먼저 아셔야 되겠는데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과 달라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온갖 먼지라든지 그리고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먼지들이 걸러주는 게 바로 에어컨 필터인데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세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교환 시기는 자동차 같으면은 주행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도로도 다닐 수가 있을 것이고 오염된 곳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지만은 교환을 권장하고 싶은 기간은 1년에 약 2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교환해 1년에 주시는 두세 게 번은 좋습니다. 바꾸는 게 좋다. 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에어컨 필터 같은 거는 주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간혹 이제 장거리를 가다가 차가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벨트 문제가 생기면 그럴 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요즘 뭐 영구 체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아줘야 하는 벨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벨트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벨트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벨트 종류는 두 가지 종류로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펜벨트라고 그러는데 펜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닛을 열고 시동을 걸고 있으면은 회전하는 벨트가 보이실 겁니다. 네네. 그 벨트가 바로 펜벨트라고 합니다. 펜벨트인데 펜벨트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그 냉각수 펌프 그리고 자동차에 발전을 시켜주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네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시켜주는 에어컨 펌프를 구동시켜주는 게 바로 펜벨트입니다. 이 펜벨트는 예전에 비해서 내구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타이밍 벨트인데 타이밍 벨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체인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급출발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급가속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체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체인의 윤활을 돕는 게 바로 엔진 오일인데 엔진 오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체인이 늘어나게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끊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엔진에 치명적인 그런 예.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말고도 많은 벨트들이 있고 그 벨트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타고 다닐 줄만 알았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좀 다른 게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그 여름철 차량 관리에 오해와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전기 자동차들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더 빨리 닳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장님 O인가요? X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운행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 소모량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쓰면 훨씬 빨리 그렇죠. 예. 네,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평상적인 이렇게 통상적인 주행을 할 때보다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을 시킬 때 그럴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약 70%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는 필히 자기의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 배터리 장전량이 남아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경유지라든지 예. 도착 지점에 그 충전소 위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현저하게 적은 걸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확충이 무엇보다도 네.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전기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대구에서도 전기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영상 보니까 저도 너무 무섭던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닥쳤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나마 덜 다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가요? 예. 현재 자동차는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라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를 그 탑재를 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첨단화되면서 각종 센서라든지 각종 전자장치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급발진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네.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예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분께서 첫 시동을 거실 때 엔진에 이상한 소음이 난다든지,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급격하게 흔히 말하는 이제 움직인다든지, RPM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 네, 이럴 때. 올라간다든지 예. 하면은 바로 시동을 끄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행 중에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평소와 다르게 RPM이 급상승한다든지 하면은 차량을 이렇게 급하게 세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당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PM이 상승을 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네. 기어 레버를 그냥 N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N으로. 예. 중립으로 그러면은 놓고. 중립을 놓게 예. 중립을 놓는다는 것은 드라이브 위치에서 손으로 그냥 툭 쳐버리면은 예. 이렇게 N 위치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 있는 동력이 변속기로 아예 전달이 되지 않기 예, 때문에 훨씬 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경감이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여름은 운전자에게 겨울철만큼이나 조심해야 될 계절입니다. 장마부터 폭염까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안전운전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예.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최용식 명인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계속되던 장맛비가 주춤한데요. 그렇다고 뭐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당장 내일 국지성 폭우가 예보가 돼 있고요. 다음 주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시설물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